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트럼프와 아베의 미일 동맹이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찰떡궁합입니다. 반면 이 한국과 이 미국의 트럼프 문재인 관계는 시큰둥한 부부관계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이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런 대결을 겪고 미국의 원폭 투하, 이런 끔찍한 과거가 있는 이 미일 동맹은 사상 최고의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한국 전쟁에서 공산군에 맞서서 같이 피를 흘렸던 혈맹, 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별거 직전의 부부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왼쪽에 이 현재의 미일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찰떡 이 트럼프와 아베. 1번 차세대 스텔스를 공동 개발한다. 일본이 현재 쓰고 있는 F2를 전면적으로 새로 개발을 해서 2030년에 F3를 배치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F-22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그 기체에다가 F-35 스텔스 기능, 그리고 그 F-35의 설계, 엔진, 미사일, 이런 설계 비밀을 일본에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 F-35 스텔스기는 이제 한국도 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의 개발에 참여한 미국 플러스 8개 나라, 이 8개 나라에 일본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F-35를 미국이 판매한 나라는 한국, 일본, 벨기에 세 나라인데, 이 한국에 F-35를 제공을 하면서 한국이 F-35를 개발하는 데에 미국은 핵심 기술 4가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 그런데 일본에게는 이 설계 비밀까지 제공을 하면서 차세대 F3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베는 이달 말에 미국에 가서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다음에 그 이튿날 트럼프와 골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트럼프가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말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36시간짜리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골프를 하고, 6월 달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트럼프가 참석을 해서 트럼프와 아베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베는 트럼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골프채, 이 금으로 도금된 골프채를 선물을 하기도 하고, 5월 달에 트럼프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완전히 트럼프의 혼을 빼놓을 생각으로 트럼프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트럼프의 환심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미국의 관리들에게 지금 미리 탐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찰떡궁합의 영향을 받았는지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해라, 더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베와 트럼프와 아베의 동맹은 역사상 가장 최고의 동맹으로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한국은 피를 같이 흘렸지만, 현재 미일 동맹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높은 차원의 방위 협력과 그리고 일종의 가치 동맹,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차이는 가치 동맹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을 하고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일종의 가치 동맹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치 동맹의 핵심은 한미 동맹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또는 핵무기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처신을 보여주는 바람에 트럼프로부터 무시당하고 가치동맹이 이익동맹으로 떨어졌다가 그 이익도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가장 밑바닥은 이익동맹이요. 가장 높은 단계는 가치동맹입니다. 이제 가치동맹도 아니고 이익동맹도 아니고 한미동맹은 이제 동맹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단계로 갈지 모릅니다.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1번 2분짜리 단독회담. 미국 전문가들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어떤 상대국의 정상이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정상이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주기 힘든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노를 하게 되면 상대국 정상에게 부담이 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 단독회담의 시간을 일부러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문재인의 2분짜리 단독회담이라고 하는 한국으로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그런 회담이 있게 된 것입니다. 2번 트럼프의 공개적인 무시.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단독회담으로 예정이 돼 있는 시간 중에서 13분을 할애해서 14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자신이 미국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걸로 날려버린 것이지요. 자, 그리고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을 때 백악관에서 한국 기자들 또 이런 질문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자들을 가르쳐서 저들은 정부와 친하다. 저들은 친구다. friend라는 식으로 한국 언론에게 일종의 그 모욕적인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이 모욕적인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당신들 언론은 문비어천가 언론 아니냐. 그래서 북한 핵 문제라든가 김정은에 대해서 당신 생각과 똑같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언급을 한 것이죠. 3번, 이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장도 같이 있죠. 이 마라라고 리조트를 문재인 대통령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같이 했습니다. 마라라고로 상징되는 스킨십.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이런 이 워싱턴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 이런 이 별장, 그런 데서 스킨십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슨 정상 간의 스킨십이 중요하고 정상 간의 소통과 이런 것이 잘 형성돼야 탑다운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이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스킨십을 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4번, 한미 훈련은 거의 실종이 됐습니다. 무슨 훈련 비용 이런 핑계를 대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치동맹 그리고 이익동맹의 단계가 탄탄하다면 그까짓 훈련비가 문제겠습니까? 괌에서 전략자산, 이 폭격기, 정찰기 몇 대 날라오는데 드는 기름값이 문제겠습니까? 5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통한 한미 간의 일종의 어떤 힘겨루기, 시소게임, 어떤 갈등 상황이
세계적으로 표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것도 방위비 분담에서 늘어난 액수, 그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이지 애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찰떡궁합 트럼프 아베, 별거 직전의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이제는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중러의 동맹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낡아빠진 이념에 사로잡히고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깡패의 본질을 모르고 짝사랑하는 이런 어설프고 순진한 처녀 문재인 때문에 한미일 동맹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